김현수 대표님 보시기에 또 전일장 공시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공시를 이야기하면 하나의 유상증자 이런 공시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큰 공시 내용 보다가는 몇 가지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뉴스는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인데요. 클래시 오브 클랜의 개발사 슈퍼셀의 지분을 텐센트가 10조 원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것을 두고 어제 게임 관련 종목에 큰 영향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좀 냉정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사실 이 뉴스 우리가 좀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또 중국에 우리가 통과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사들이 그때 부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의 땅이 아닌 중국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게임업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이제 슈퍼셀 텐센트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랬더니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했던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클래시 오브 클랜이 처음에 중국에 진출했을 때가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 한 달 만에 20만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됐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재미없는 것은 재미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때 결제가 되지 않으면서 좀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에 진출했던 붐비치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되면서 성공적인 흐름들이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업계, 세계 시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바일 업계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머너즈 워에 쏠려있는 매출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게임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머너즈 워 말고는 이렇다 할 게임이 없는 지금 컴투스인 상황인데요. 어제 뭐 주가의 하락은 좀 수급의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 있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기관의 움직임이 코스피로 이동이 되면서 자금들이 빠져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실적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항상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서머너즈 워를 넘어설 만한 차기 게임이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 어제 뭐 뉴스를 보시면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하반기 돼서 한번 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흐름들은 양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공략 타점으로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공격적인 접근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호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인하고 가자 하는 전략으로 삼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뭐 드론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의 테마로 드론을 보지 말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또 뉴스가 2개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미래를 보는 드론, 무인 자동차 등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 규제를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 활성화를 못 시키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닫혀있다 그러면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의약품이나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한 좀 시장을 살려가겠다라는 의지로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의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 확정 소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호재적인 내용들로 나오지는 못했었던 상황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짚어본다 그러면 원했던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휘됐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드론 규제에 대한 앞으로 공급 기대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거고 이제는 앞으로 일회성 테마를 지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드론 산업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대표님 제시할 만한 또 특징주 어떤 종목 있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비트 컴퓨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지난번 유비케어를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원격 진료에 막혀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격 진료의 포인트를 두지 말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을 저는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격 진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와의 비대면을 통한 진단, 진료를 내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이 된다.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상당히 시골인데요.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의사들과 진료를 받는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사물 인터넷과 맞물려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에 대한 체크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 건강 상태를 또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라는 점. 또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의 진단서나 여러 가지 병원 기록부를 함께 공유가 되면서 어떠한 병원에 가더라도 나는 동일한 진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뭐 수혜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원격 의료 사업자를 정부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주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이야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교육 부분에서 조금 나오고 있고 원격 진료 이러한 유헬스케어 쪽에서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인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법과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10년 넘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를 본다 그러면 해외는 이미 실행이 되었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 막혀 있다. 결국은 뚫려야 될 법이고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거는 바이오 시밀러 쪽인데 서린 바이오입니다.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지속적인 바이오 인프라 투자에 따른 확대 수혜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이야기 이제 또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잠시 지나면은 다시금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 서린바이오나 일신바이오, 영인포런티어, 바이넥스 등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의 테마들이 돌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과 맞물려가지고 바이오 시밀러도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제로가 끝났고 이미 시장에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이 거기에 맞물려서 브렉시트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많이 올라갔던 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자리로 오히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한 안티에이징 사업 확대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바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체형 관리, 페이셜 리프팅을 통해 가지고 피부 미용 기기 분야에서 국내에서 조금 더 이제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령화 추세와 웰빙 추세에 맞물려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자회사, 든든한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린바이오 지금으로선 조정을 거친 한 단계 레벨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브렉시트 기승전 브렉시트니까 그 이후 전략을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우선은 브렉시트 사실 이 단어가 이제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이고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쉬자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매매 못하는 상황이죠. 왜? 이미 지난주부터 시장이 흔들려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위에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매수 주체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좀 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또다시 선물해서 매수는 좀 들어와줬다. 현물에서는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를 좀 꺼려할 뿐이지 한국 시장 크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을 만한 글로벌적으로 충격 완화 장치들을 지금 다 준비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선 불확실성 해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의 코스피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쪽에 쏠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양쪽에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조금씩 움직이죠.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기관들이 이번 주 들어와서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다 됐다라는 것보다는 지수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수에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매수가 들어오다가 막판에 다시 또 매수를 거둬줬고 이번 주 월요일 또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화요일 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잡고 있는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확실하게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 크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